55세 치과의사, 월요일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인생 첫 전시회를 열기까지. 은퇴를 준비한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이 먼저 숫자를 떠올립니다. 연금은 얼마인지, 자산은 충분한지, 병원이나 사업장은 언제 정리할지.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만두고 나면 나는 무엇으로 하루를 채울까? 오랫동안 일을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 질문은 생각보다 묵직합니다. 특히 전문직은 더 그렇습니다. 의사, 변호사, 교수, 기업 임원처럼 직업 자체가 정체성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은퇴를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명함을 내려놓는 순간 내가 작아지는 것 같고 누군가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은퇴 전문가들이 말하는 준비는 예전과 조금 다릅니다. 돈을 준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다음 역할과 다음 기쁨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특별합니다. 55세 치과의사 한 사람이 월요일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결국 인생 첫 전시회를 열게 된 이야기입니다. 거창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현실적이고 은퇴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래 남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개원 25년 차 치과의사였습니다. 주중은 늘 바빴습니다. 예약 환자, 치료 계획, 직원 관리, 경영 문제까지 하루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었고 주변에서는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질문은 단순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취미라고 부를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골프는 거래처 사람들과 가는 일정이었고 여행은 쉬기 위한 소비였습니다. 무언가를 순수하게 좋아해서 시간을 쓰는 경험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병원이 쉬는 날 아내가 동네 문화센터 전단지를 건넸습니다. 수채화 입문반. 처음에는 웃었다고 합니다. 내가 그림을? 중학교 미술 이후 붓을 잡아본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하루는 비어 있었고 한번 가본다고 달라질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수업은 어색했습니다. 사과 하나를 그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미 형태를 잡아가고 있었고 그는 연필선만 지우고 있었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잘 그리려고 하지 말고 오래 보세요. 그 말을 듣고 그는 조금 멈췄다고 합니다. 치과에서는 늘 판단하고 결정해야 했습니다. 어디를 삭제할지, 어떻게 복원할지,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할지. 그런데 그림은 달랐습니다. 정답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봐도 됐습니다. 오히려 오래 볼수록 더 잘 보였습니다. 그는 월요일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직원들도 몰랐습니다. 괜히 민망했습니다. 환자들이 원장님 그림 그리세요? 라고 물으면 어색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변화가 생겼습니다. 진료할 때 예전보다 덜 예민해졌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집에서는 TV를 켜는 대신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 표정이 달라졌어. 그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다고 합니다. 은퇴를 준비한다는 건 미래를 계산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현재를 회복하는 일이 먼저일 수도 있겠다고. 1년이 지나자 작은 목표가 생겼습니다. 언젠가 전시 한번 해보자. 대단한 갤러리가 아니었습니다. 동네 카페 벽 한쪽이라도 괜찮았습니다. 처음 주변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원장님, 이제 화가 되시게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또 다른 성취를 찾으려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다시 경쟁에 들어갑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성취보다 새로운 정체성이 더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인정하는 나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나.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2년째 되던 해, 그는 결국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월요일의 풍경.
전시된 그림은 전문 작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집 근처 산책길, 오래된 의자, 창밖 나무, 아내가 마시던 커피. 하지만 사람들은 그림보다 설명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작품 아래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남의 치아를 받고 이제는 내 마음이 머무는 풍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시 마지막 날 그는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한 환자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도 은퇴가 무서웠는데 오늘 보니까 조금 덜 무섭네요. 그는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전시회를 연 이유는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간의 주도권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순간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준비 없이 맞이하면 그 시간은 자유가 아니라 공허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작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월요일 1시간이라도 좋습니다. 그림이어도 좋고 글쓰기여도 좋고 목공사 진학 기울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실력이 아닙니다. 그 활동이 돈이나 평가 없이도 다시 하게 만드는지입니다. 은퇴 후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의외로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시간이 빨리 가는가? 누가 보지 않아도 계속하고 싶은 게 있는가? 직업 말고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가? 55세 치과의사의 전시회는 사실 그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새로운 직업을 찾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늦지 않게 자기 삶의 다른 문을 열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은퇴 준비의 본질도 거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통장 잔고가 아니라 퇴근 후에도 살아있는 호기심. 명함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남는 시간. 언젠가 일을 내려놓는 날이 와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지? 가 아니라 이제 이것도 해볼 수 있겠네. 그 전시회가 끝난 뒤 누군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인생이 달라졌나요? 그 치과의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루가 짧아졌어요. 처음 들으면 이상한 말입니다. 은퇴 준비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하루가 짧아졌다는 걸까?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과학적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은 일이 아니라 몰입을 잃을 때 늙기 시작한다. 노년 연구와 뇌과학 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반복해서 관찰됩니다. 사람은 은퇴 자체 때문에 활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구조화된 목표 사회적 역할 몰입 경험이 급격히 줄어들 때 삶의 만족감과 인지 기능이 함께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에너지를 아끼는 기관입니다. 새로운 자극이 줄어들면 익숙한 패턴만 반복하고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창작 활동을 시작하면 뇌에서는 주의기억 보상 체계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특히 그림처럼 손과 눈, 감정, 해석이 함께 들어가는 활동은 여러 뇌 영역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운동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뇌에게 작은 종합 운동을 시키는 셈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시작한 취미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인지 건강과 연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능이 아니라 초보자 경험이다. 그 치과의사가 전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그림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스스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못하는 게 있다는 게 좋다. 젊을 때는 빨리 잘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오히려 반대가 중요해집니다. 잘하는 영역 밖으로 한 발 나가는 것. 왜냐하면 인간의 자존감은 두 종류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성과 기반 자존감입니다. 내가 잘해서 인정받는다. 두 번째는 성장 기반 자존감입니다. 나는 아직 배우는 사람이다. 직업 생활이 길었던 사람일수록 첫 번째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구조가 바뀝니다. 더 이상 직함도 성과도 예전만큼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때 두 번째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쉽게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배우는 감각이 남아있는 사람은 훨씬 유연하게 다음 생애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언제 그만둘까 보다 무엇을 계속 시작할까에 가깝다. 생각해보면 인생 대부분은 시작의 연속이었습니다. 학생이 되었고, 직장인이 되었고, 부모가 되었고,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은퇴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역할 하나가 줄어드는 대신 다른 역할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창작자일 수도 있고, 배우는 사람일 수도 있고, 기록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치과 의사는 전시가 끝난 뒤 다음 목표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다음 전시 계획은 없어요. 대신 다음 월요일 그림은 있어요. 이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행복은 거대한 이벤트보다 반복 가능한 리듬에서 오래 지속됩니다. 은퇴 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인생보다 다음 월요일을 기다리게 만드는 하루. 어쩌면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오래가는 준비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 하나만 남겨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 직업 이름을 잠시 내려놓는다면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